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암호화폐 업계가 정말 지난 몇 년 동안 목이 빠져라 기다려온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규제의 명확성이죠. 드디어 그게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왔는데 진짜 이상하고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업계의 가장 큰 형님, 우리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항상 말해왔던 바로 그 기업, 코인베이스가 이 역사적인 법안 통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모두가 원하던 건데 왜 업계의 챔피언이라는 회사가 이걸 막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거대한 모순의 한가운데로 한번 제대로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겉으로 내세우는 그럴듯한 명분 뒤에 아주 깊숙이 숨겨져 있는 진짜 속내, 그 돈의 흐름을 샅샅이 추적해 보시죠. 자, 코인베이스가 내놓은 공식 입장은 아주 단호합니다. 우리는 업계 발전을 막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산업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나쁜 법안으로부터 모두를 지키기 위해 원칙을 지키는 숭고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이죠. 와, 진짜 그럴듯하게 들리죠? 하지만 시장의 반응, 그리고 업계 내부의 시선은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합니다. 과연 코인베이스의 이 주장이 암호화폐의 미래를 위한 신념에 찬 저항일까요? 아니면 자기들 밥그릇, 그 거대한 이익을 지키려고 내세운 정교한 명분에 불과한 걸까요? 이 근본적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총 6단계에 걸쳐서 이 문제를 제대로 파헤쳐볼 겁니다. 첫째, 코인베이스가 보여주는 두 개의 얼굴을 한번 비교해 보고요. 둘째, 이 모든 싸움의 진짜 핵심, 바로 이자 전쟁의 실체를 들여다볼 겁니다. 셋째, 숫자는 거짓말 안 하죠. 돈의 흐름을 따라가서 그들의 진짜 속내를 읽어내고요. 넷째, 이 판에 얽혀있는 다른 거인들의 이해관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섯째, 그래서 이 싸움이 과연 우리 지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 판결을 내려보죠. 코인베이스, 과연 전사일까요? 아니면 그냥 장사꾼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지금 대체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는 걸까요?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업계 전체의 미래를 짊어진 고독한 수호자일까요? 아니면 그냥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이용하는 거대한 플레이어에 불과할까요? 코인베이스가 밖으로 또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는 아주 명확하고 영웅적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암호화폐 커뮤니티 전체를 대변합니다. 이 혁신 기술의 싹을 자를 수 있는 잠재적으로 아주 해로운 법안에 맞서 싸우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내세우는 공개적인 서사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시장과 업계 안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어요. 코인베이스는 업계 전체의 미래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방패로 삼고 있을 뿐이다. 실제로는 자기들 핵심 수익 모델, 그 돈줄이 막히는 걸 막으려고 업계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게 바로 그들을 향한 날카로운 비판의 핵심입니다. 이 영웅적인 가면과 냉혹한 현실 사이의 엄청난 간극, 바로 여기가 오늘 우리가 파헤쳐야 할 모든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충돌과 비난의 진짜 원인은 도대체 뭘까요? 사람들은 흔히 코인베이스가 수백 페이지나 되는 클래어리티 법안 전체를 반대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라요. 지금부터 이 싸움의 진짜 핵심, 아주 노골적인 논냄새가 진동하는 그 진짜 전쟁터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클래어리티 법안은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틀을 만들려는 첫 번째 역사적인 시도라서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이 거대한 법안 전체가 다른 모든 조항이 아니라 딱 몇 줄의 문구 때문에 완전히 올스톱됐다는 겁니다. 모든 논쟁과 로비, 갈등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단어, 바로 패시브 일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조금은 생소한 단어 하나가 지금 수십억, 수백억 달러의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결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패시브 일드. 대체 이게 뭘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전혀 없어요. 우리가 은행 보통 예금 통장에 돈을 그냥 넣어두기만 해도 은행이 이자를 주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뭐 특별한 거래나 대출 같은 적극적인 활동을 안 하고 그냥 자기 지갑이나 거래소 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자나 보상을 받는 구조. 이게 바로 패시브 일드의 핵심입니다. 그냥 가만히 두는 것에 대한 대가. 바로 이 단순해 보이는 개념이 지금 워싱턴 정가와 암호화폐 업계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전쟁의 진앙지인 셈이죠.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법안에 아주 세밀한 디테일에 있습니다. CLRTY 법안의 최신 타협안을 잘 뜯어보면요. 패시브 일드라는 개념 자체를 무조건 전면적으로 금지하려는 게 아니에요. 규제 당국이 정확히 겨냥하는 건 바로 아무런 활동 없이 가만히 잠자고 있는 돈, 아이들 홀딩스에 대한 보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실상 규제받지 않는 은행의 예금하고 기능적으로 똑같기 때문이죠. 반면에 사용자가 스테이블 코인을 써서 친구한테 송금하거나 물건을 사는 등 어떤 특정 활동을 했을 때 보상을 주는 건 괜찮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요. 바로 이 가만히 두는 것과 활동하는 것 사이의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 이게 바로 코인베이스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 심장을 정통으로 겨누는 칼날인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추상적인 법률 논쟁에서 벗어나서 가장 확실하고 명백한 증거, 바로 돈의 흐름을 직접 따라가 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왜 이 법안의 단 몇 줄 문구에 그렇게까지 집착하면서 필사적으로 저항하는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들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 안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건 뭐 누군가의 의혹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코인베이스 공식 웹사이트에 떡하니 걸려있는 광고 문구예요. 코인베이스에 USDC를 보유하는 것만으로 리워드를 받으세요. 단순히 보유하는 것만으로 보상을 받으라는 거죠. CLART 법안이 금지하려는 바로 그 행위, 단순 보유에 대한 보상을 자기들의 핵심 상품이자 가장 중요한 고객 유인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명백한 자백이 또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단순 보유를 기반으로 한 사업 규모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한번 보시죠. 2025년을 기준으로 코인베이스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 사업, 즉 USDC 이자 장사로 벌어들일 걸로 예상되는 수익이 무려 13억 5천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1조 8천억 원. 이건 그냥 여러 사업 중 하나, 뭐 부가적인 수익,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 정도 규모면 회사의 생존과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거대한 핵심 현금 창출원, 바로 캐시카우 그 자체입니다. 이 숫자가 회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그 중요성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 도넛 차트를 보시면 2025년 코인베이스 전체 매출의 약 19%, 거의 5분의 1이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수익에서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코인베이스를 그냥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사고 파는 거래소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체는 이미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거래 수수료에만 의존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코인베이스는 이미 사용자들이 맡겨둔 예치금을 기반으로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리는 사실상의 디지털 은행 같은 구조로 완벽하게 변신한 겁니다.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수익률 장사의 패턴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첫째,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한테 USDC를 그냥 예치, 즉 보유만 하고 있으면 최대 5.75%나 되는 높은 보상을 줍니다. 둘째, 사용자들이 이더리움 같은 자산을 맡기는 스테이킹 서비스에서는 거기서 나오는 보상의 무려 35%라는 엄청난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셋째, 그리고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사용자들이 맡겨둔 USDC의 담보자산, 즉 미국 국채 같은 걸로 이루어진 준비금을 직접 운용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 수익까지 고스란히 챙깁니다. 정리하자면 코인베이스는 사용자의 자산이 플랫폼 안에서 가만히 있던 스테이킹을 하든 그 자산이 만들어내는 모든 종류의 수익률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자기 몫을 떼어가는 완벽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거죠. 이제 클레라티 법안의 패시브 일드 금지 조항이 왜 그들에게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회사의 핵심 파이프라인을 끊어버리는 사형 선고처럼 들리는지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단순히 코인베이스 혼자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건 디지털 금융의 미래 패권을 놓고 벌어지는 거대한 체스판과 같아요. 그리고 이 체스판 위에는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전통금융의 제왕인 JP모건 같은 대형은행들, 그리고 이 모든 걸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조율하려는 백악관까지 각자 다른 목표를 가진 막강한 플레이어들이 아주 복잡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거인들 중에서도 특히 전통금융을 대표하는 JP모건과 코인베이스의 관계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한마디로 프레너미, 즉 친구이자 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2026 다보스 포럼에서는 두 회사 CEO가 공개적으로 서로를 맹비난하면서 날선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전인 2025년에는 공식적인 협업 관계를 발표했고 그보다 훨씬 전인 2018년에는 비밀리에 만났다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겉으로는 미래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싸우는 경쟁자처럼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시장의 파이 자체가 커지는 것에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들의 싸움은 상대를 완전히 죽이기 위한 전변전이 아니라 앞으로 훨씬 더 커질 디지털 금융시장의 규칙을 누구에게 더 유리하게 만들 거냐를 둘러싼 치열한 협상 게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자, 이 복잡한 체스판의 각 플레이어들 속내를 한 장으로 딱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코인베이스. 그들은 자기들의 1조 8천억 원짜리 핵심 사업을 지켜야 하니까 패시브 일들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호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JP모건 같은 전통은행들은 어떨까요? 자기들 핵심 자금원인 은행 예금이 금리 더 높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 하니까 이 구조를 반드시 금지시켜야만 하겠죠.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백악관은 아주 복잡한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든 양쪽을 압박해서 타협안을 통과시켜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정권에서 훨씬 더 예측 불가능하고 가혹한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싸움의 본질은 미래 디지털 달러 시장에서 나오는 막대한 이자를 과연 누가 컨트롤할 것인가를 둘러싼 거인들의 힘겨루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벌어지는 이 거대한 로비 전쟁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천만에요. 이 거인들의 싸움, 그 결과는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디지털 지갑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두 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 코인베이스의 주장대로 패시브 일드가 폭넓게 허용되는 방향으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지금보다 더 높은 보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거래 비용이 낮아지고 더 다양한 디파이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겠죠. 반대로 전통은행들의 주장대로 엄격한 금지 조항이 법안에 그대로 유지된다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스테이블 코인은 더 이상 이자를 주는 매력적인 자산이 아니게 됩니다. 보유할 이유가 사라지니 시장의 유동성은 급격히 마를 거고 이건 결국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위축과 혁신적인 소규모 프로젝트들의 고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이 싸움은 단순히 기업들 간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디지털 자산이 앞으로 이자를 낳는 생산적인 자산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가치가 고정된 교환 수단에 머무르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모든 증거와 정황, 그리고 돈의 흐름을 바탕으로 코인베이스의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최종 판결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그들은 과연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를 위해 싸우는 고독한 전사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업계 전체의 미래마저도 희생시킬 수 있는 냉혹한 장사꾼일까요?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을 종합한 결론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코인베이스는 지금 암호화폐 산업 전체의 대의나 탈중앙화라는 원칙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핵심 수익원, 바로 그 1조 8천억 원짜리 손익계산서를 지키기 위해 업계 전체가 수년간 기다려온 역사적인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코인베이스를 향해 보내는 이 싸늘하고 비판적인 시선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암호화폐의 자유와 혁신을 수호하는 전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돈줄,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 앞에서 산업 전체를 인질로 잡고 업계를 위한다는 명분을 방패로 삼는 거대한 기업의 민낯. 바로 그것이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보고 있는 코인베이스의 진짜 모습입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은 이 한 장의 슬라이드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대중 앞에 쓰고 나타나는 가면은 바로 업계의 수호자입니다. 그들은 암호화폐의 자유를 위해 나쁜 법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키기 위해 싸운다고 끊임없이 외치죠. 하지만 그 가면을 벗겨내면 드러나는 현실의 얼굴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기업 로비스트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목숨 걸고 지키려는 건 혁신의 자유가 아니라 자신들의 수익원이며 보호하려는 건 업계가 아니라 자신들의 손익계산서 P&L입니다. 이처럼 업계를 위한다는 숭고한 명분과 오직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는 실제 행동 사이의 거대한 괴리, 이게 바로 지금 코인베이스를 향한 분노와 배신감의 진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인베이스를 둘러싼 논란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봤습니다. 업계 대표를 자처하는 거대 기업이 자신들의 막대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 산업 전체의 미래를 담보로 잡고 있는 이 냉혹한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이고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은행의 독점에서 벗어나 모두를 위한 금융, 탈중앙화된 미래를 외치며 시작됐던 이 암호화폐 혁명의 미래는 과연 진정으로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소수의 거대 기업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 기술을 믿고 참여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고 또 싸워서 찾아내야 할 숙제일 겁니다.